자, 여기 곰치 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또. 곰치 하시는 분은 없나요? 곤달비 없나요? 양양에는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곤달비가 좀 낮습니다. 곰치는 고냉지용이죠. 이게 양양 같은 경우는 곤달비가 낮습니다. 곤달비. 생산성은 원래 그 호박잎만하게 키워서 찢어 먹고 싸 먹을 때는 곰치가 좋다라고, 수확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대입니다. 지금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스몰 사이즈로 해서 입에 쏙쏙 들어갈 정도 사이즈로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곤달비가 수확량이 거의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 가격도 곰치보다 곤달비 가격이 1, 2천 원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곰치 쓴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덜 쓴 곤달비를 선호합니다. 이제 50대 이상은 곰치 씁쓸한 이런 걸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쓴 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곤달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곤달비와 곰치는 꽃이 틀리죠. 위에 있는 거는 곰치꽃이고요, 밑에 있는 건 곤달비 꽃입니다. 꽃잎이 밑에 거는 3개, 4개고요. 위에 그 곰치는 잎이 8개, 9개 이렇게 꽃잎수가 많죠. 그리고 곰치는 종자번식이 되는데 곤달비는 결실률이 5% 이하이기 때문에 종자번식이 힘들고, 곤달비는 쪽쪽 다 떨어져요. 뿌리가 산마늘처럼. 그래서 뿌리 번식을 합니다. 곰치랑 곤달비는 엄격하게 작은 잎곰치, 큰 잎곰치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요. 곤달비, 곰치라고 명칭이 부르고 있습니다. 양구의 곰치, 그게 곤달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제군하고 양구군하고 싸움 붙었었죠? 지적 표시 등록에 막 매스컴 타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인제군이 이겼죠. 그래서 지금 인제군이 곰치 지적 표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양구에서는 곤달비였기 때문에 지적 표시 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양구는 곤달비로 받으면 되는데 자기네가 양구곰치 곤달비 가지고 양구곰치 하다 보니까 곤달비 지적 표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 둔내곰치라고 합니다. 둔내곰치, 작은 잎곰치. 그게 이제 양구로 전량 다 들어가서 양구에 곰치 축제가 벌어진 거죠. 산책 크로스 때문에. 그리고 곰치는 곤달비나 비슷하게 7월달 되면 잎줄기가 경화돼서 목줄화돼서 질겨서 먹질 못하죠. 그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빛과 서늘하게 해주면 또 연하게 큽니다. 그래서 늦춰 재배하는 것도 이제 묘로 가지고 이식해서 늦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자료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5월 중순에 수확이 끝나는 것 정도로만 알면 돼요. 이제 저처럼 미친놈만 그냥 가서 매달려서 그냥 연중 생산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하려면 시설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곤달비는 이렇게 쪽쪽이 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곤달비는 이렇게 가을에 아니면 이른 봄에 이렇게 쪽쪽 띄어서 했다가 상자나 하우스에 지금 삼척이나 동해 여기는 겨울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들 생산할 때 고가를 팔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가을에 굴칠해서 저온자장고 넣어놨다가
12월 말경에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생산합니다. 특히 그 영양 이쪽에는 한 20년이 넘어요. 소부장하는 지도. 그래서 이 곤달비를 가지고 특히 양양 같은 경우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가온 안 하고도 2월 말경에 충분히 수확을 합니다. 제가 그 내면 그 대한민국 최고 추운 데서도 2월 말에 생산을 합니다. 가온 안 하고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무가온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곤달비다. 대신 요거는 종구를 캤다가 심었다 캤다 심었다 하면 겨울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겨울 생산하게 되면 가격은 2배입니다. 가격은 2배. 하우스에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우스에다 해야죠. 그 뭐 노지에서 난방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줄파종을 해서 아까 곰치 고민하셨는데 곰치는 저온 발화입니다. 저온 발화. 눈개승만은 고온 발화예요. 25도가 넘어야 발화가 잘 되고요. 곰치는 최고 잘 크는 온도가 18도에서 20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는 게 발화율도 높고 성장도 잘 된다. 그래서 평균 25도가 안 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봄에 요새 잘 크는데 여름 되면 안 크죠. 휴면이 돼버려요. 25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종자 파종을 이른 봄에 해서 고온기 전에 육묘를 만들어야지 고온이 되면 까꿀로 잠을 자버려요. 휴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온이 된 게는 차광을 씌우든가 환기를 해서 온도가 높은 걸 낮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광환경을 맞추고 온도 맞추는 방법은 차광을 해주든가 물을 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춰서 하시라는 거. 이렇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 그 밑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모래흙을 집어넣고 씨를 뿌리고 여기 위에다가 혼화되어 있는 인공 토양을 덮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종자들이 발화돼서 양분이 없는 쪽에다가 뿌리를 받고요. 위에서 물을 계속 줘도 위에서 양분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토양 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방법하고 제가 키우는 방법하고 틀리죠. 보통 우리 상토에다 다 키우시는데 상토에는 양분이 25일밖에 없기 때문에 20일이 넘어가부터는 어떤 걸로 키우느냐 메모하세요. 멀티피드 제일 싸고요. 그 4종 복비 중에 멀티피드입니다. 멀티피드. 우리가 곰치를 키우든 산마늘을 키우든 눈개승마를 키우든 어떤 작물을 키우더라도요. 연면십이 관주용입니다. 4종 복비. 친환경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한 포에 농협에 가서 사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포 사면 3,000평을 1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린 잎일 때는 2,000배로 희석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큰 것들은 1,000배로 희석해서 쳐도 무방합니다. 어떤 작물에도 다 가능하고요. 이런 육묘에 육묘 키울 때 그 토양 한 20일 지나서 비분이 부족할 때 쓰시고요. 영양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 연면 시비 관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10일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사정복비만 치면 너무 여들여들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은 10일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로만 연면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요, 칼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태워갖고 막걸리 식초에다가 그걸 담궈서 용해시켜갖고 유기농을 배울 때 그걸로 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약방 가면 칼슘 많잖아요. 칼슘제제. 액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분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사서 씌우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육묘가 큰 다음에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요. 육묘가 매트 형성이 100% 그냥 꽉 차서 있는 것보다요. 상토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 뿌리가 돌았을 때 심는 게 바로 활착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냥 심는 것보다 항시 여러분들 어떤 묘를 심더라도 뭐 살균제나 뿌리 밝은제 단 것을 심잖아요. 그럼 활착률이 엄청 높아요. 특히 산채들은. 요거는 이제 우리 농장에 여기 아까 우리 미래농업대 학생 한 분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농장에서 2개월 동안 먹고 자고 실습했던 친구가 양양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랬더니 아까 왔었는데 나갔는가 보네요. 저희 농장은 1기생부터 13기, 올해 13기인데요. 2달 동안 종자 파종에서부터 육묘 키우고 또 수확하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싹 가르칩니다. 요게 지금 실습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 도기술원 미래연수원의 미래농업대학과정 학생들이 실지 종자 파종하고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소독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개승마, 요게 지금 눈개승마 미세종자 파종하는 건데, 저 하얗게 된 게 그 종자에다가 코팅을 뭐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반석을 쓰시던가, 맥반석이 없으면 감자전분 있죠. 밀가루로 하면 떡덩어리 지죠. 그런데 감자전분 떡덩어리 안 지죠. 예, 녹말. 그래서 씨에다가 녹말가루나 맥반석을 채로 쳐서 고르게 혼화시키고요. 거기다 또 모래를 채로 쳐서 빠지는 정도를 해서 50대 1에서 100대 1로 섞으세요. 그 다음에 다 혼화시켜서 모래나 종자랑 맥반석 전분가를 섞은 코팅되어 있는 종자를 섞어서 이렇게 파종을 하면 밀식이 안 됩니다. 50대 1, 100대 1로 희석됐기 때문에 밀식이 안 되고요. 그래서 미세 종자들은 이렇게 파종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파종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눌러서 줄파종하고요. 전파종. 이렇게 줄파종하고 모래로 덮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모래를 구해서 하기는 힘들죠. 근데 저는 FM대로 가르치해서 모래를 퍼다가 실제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줄파종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삽목상자에도 이렇게 누름판을 맹길어서 이렇게 곰치도 이렇게 누름판으로 이렇게 해서 곰치도 이렇게 누름판을 해서 줄파종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컵포트에 이식을 해서 누룩치인데요. 누룩치를 저렇게 한 개씩 해서 이식을, 육묘를 만들어서 전부 다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이식을 해서 육묘를 내보내기도 하고, 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뿌림, 아까 줄뿌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곰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노지 묘를 만들어서 가을까지 키워서 고온기 지난 다음에 굴채소 육묘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줄 뿌리면서 나중에 수급하기 좋게 이렇게 그냥 막 뿌려놓으면 뿌리가 막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파종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 아까 눈개승마 얘기했던 게 이렇게 부직포, 예? 이렇게 씌워놓고, 미세종자들은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놓고 요 위에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파종하고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덮어놓고 다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예? 이 부직포가 봐서 말랐다 싶으면 또 한 번 주고, 말랐다 싶으면 주고, 그래서 종자가 가장 발화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눈개승마. 자주 이렇게 토경에다 하면 이거 죽어라고 김해야 됩니다. 아주 먼지 뿌대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경에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더라도 한쪽 기퉁이 풀 없는 데다가 한쪽 기퉁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곰치 육묘를 이렇게 상자에다 이렇게 많이 하고요. 여기 이렇게 노지에다 하기도 하고 상자에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트레이다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노지에다가 차광을 안 했을 때 상륙이 불량되죠. 그 노지에다 하더라도 차광을 해놓으면 이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볏짚을 덮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균일화가 되죠. 수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시설에다가 이렇게 상자에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게 곰치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균일화가 된다. 여기에 지금 이 곰치의 문제점이 우드칩을 덮은 건데요. 우드칩을 덮으면 좋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숙이 되지 않은 걸 덮으면 부숙이 되면서 질소지를 땡기고 그러기 때문에 발병을 많이 하고요. 무름병이라든가 그 병해충이 많이 꼬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드칩을 깔을 때는 완전히 부숙이 된 거. 예? 이걸 덮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드칩 좋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마을 밑에 마을 그 30동 있는 데서 저걸 전체 저걸 한 3,000평에다 다 덮었었어요. 근데 아직 그 해에 다 박살나고요. 지금까지 3,000평이 곰치를 다 버려놨습니다. 지금 산채연구소에서 지금 저희가 연작 피해 해소 분석을 올해까지 3년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치가 다 박살이 났고 이렇게 볏짚을 씌워놓으면 균일하다고 품질이 좋아진다. 예? 예, 요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저 바닥에 우드칩이죠. 예, 아주 불량해지고요. 병해충이 심하고, 무름병이 심하고. 곰치의 병은, 역병, 흰가루병, 모잘록병, 뿌리썩은병, 균핵병, 전문이병, 방아벌레, 달팽이, 명나방, 총체벌레 등이 이제 가해를 하고요. 건조장애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건조장애가 오죠. 입이 작아지고 심하면 하엽, 고사한다. 그 다음에 과습이 됐을 때는 뿌리가 약해지고 썩고 시들면서 쓰러져 죽는다. 과습이 되면 문제 안 될 게 없죠. 그러나 인삼포처럼 과습이 되지 않게 물이 쭉쭉 빠지게 해놓으면 과습을 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 결국은 고랑이 얕기 때문에 과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삼포처럼 두둑을 넓게 맹기를 거는 암만 물을 많이 갖다 퍼부어도 뿌리 썩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두둑은 넓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월달 까지는 요즘에 큰 장마나 그전에는 봄장마가 있었는데 요즘에 봄장마가 별로 없죠. 7, 8월 때 장마가 많이 지는데 고온되면서 과습이 돼서 뿌리 썩은 병들이 아주 심합니다. 장마철에. 그래서 그때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크루렐라 미생물을 주고 있습니다. 크루렐라 미생물을 주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치면 잿빛 곰팡이도 억제가 되고 입이 바닥바닥해지고 줄기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의 유기농은 아니지만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하고 있다. 예. 장마철에는 자주한 곰치 같은 경우 물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월달 이후에는 물을 자꾸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말려야 됩니다. 과습이 안 되게. 수확이 끝난 뒤에는 과습이 안 되게 좀 물을 점차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 이제 전문이병 이렇게 까맣게 노랗게 말라가는 병들 많죠. 예. 그다음 녹병, 흰가루병, 균핵병, 굴파리, 파뱀나방, 잿빛곰팡이, 거세미 같은 경우 뭐가 똑똑 끊었고 뿌리 혹선총, 진딧물, 응애류 이게 아주 참치의 제일 골아픈 진딧물, 응애류죠. 그래서 진딧물 응애류가 많이 있고 했다는 그 포장에는 물 관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딧물 응애류가 많이 꼬였다라는 건 그만큼 물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런 거고, 산마늘의 병해충은 잎마른병, 꽃잎썩은병, 흰비단병이 제일 무섭다라고 했는데 흰비단병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은 퇴비, 부숙되지 않은 퇴비로 해서 초파리 피해가 치고 무섭다. 원인이 뭔지 모르고 왜 이게 대머리 펑크 벼 심을 한 3년 되면 벼 나가는 거 있죠. 근데 파보면 흰가루병은 아닌데 죽어 있죠. 초파리 피해입니다. 초파리는 알에서 성충이 때까지 15일밖에 안 걸려요. 입이 무성에다가 시들시들해 보면 뿔이 있는데 보면 다 물그래서 다 썩어져 있죠. 그건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게 거름이 부숙되지 않은 퇴비들, 펠렛, 유박을 썼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걸 어디에서도 몰랐던 거를 제가 겨울에 조기 생산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초파리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연구소에다 이 아이가 초파리 피해가 엄청 심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라. 아니가 달라요. 양구, 인제, 홍천, 저 태백이 조사해보니까 가보니까 유박을 밭에다 그냥 아주 펠렛 유박을 갖다 범벅하는데 다 그러시기. 그래서 우리가 신비단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초파리가 더 무섭다. 그 다음에 뭐 방아벌레라든가 요게 아주 그 초파리가 고자리파리입니다. 고자리파리, 초파리가 다 그런 같은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아벌레가 뿌리 쪽에 겨울에 다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저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눈개숙마는 뭐 크게 뭐 그 병해충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약간 입마름병 같은 게 좀 있고요. 저기 요즘에 보니까 고온 됐다가 저온 됐다가 우리 올해는 4월달에 비가 이상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약병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눈개숙마는 크게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봄이다 보니까 그 병에 대한 건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작물이라서 이게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곰치를 이렇게 과습이 돼버리면 사실 물에 4시간 이상만 곰치는 물에 잠겼다 나오면 다 박살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아주 남원하지가 않아요. 물이 한 4시간 정도만 장마가 져서 그 고랑이 얕아가고 물이 차버리잖아요. 4시간만 되면 곰치는 싹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 두둑은 인사포처럼 높게 만들으셔라. 과습을 시키면 과습에 고온이 되면 이렇게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육묘 하실 때 고온 과습이 되지 않게 유지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약간 마른 듯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주로 쓰는 멀티피드입니다. 이렇게 된 거 농자재 마트나 뭐 여기 농협에 가면 팔아요. 그 연면 12 관주용으로 요거 한 푸에 8만 몇천 원인데 저거 한 푸면 3,000평을 1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저는 저거 육묘장이랑 저희 집 뒤에 거의 한 3,000평이 넘는 데인데요. 한 반포밖에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고요. 요것은 저 SP80이라고 해 땅이 딱딱하게 다져. 여러분들 왜 그 나물 키우다 보면 물다짐이 돼서 딱딱해졌죠? 그럴 때 그 뿌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해지고 나면 요럴 때는 요 SP80을 치면 땅이 보실보실해져요. 요걸 쓰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 화학적인 거를 영양제를 쓰기 싫으면 요게 양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양명원. 요거를 요거는 이제 발효, 일본에서 들은 만다 효소의 발효에 희석한 건데 요런 걸 쓰셔도 되고, 입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입상이죠. 입상 그래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 두 가지를 쓰셔도, 멀티피드 쓰기 싫으시면, 화학 성분인 걸 쓰기 싫으시면 요걸 쓰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게 이제 지리산 곤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 지금 올해 산채연구소에서 종자 2kg, 제가 종자 2kg에서 지금 지리산 곤달비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의 산채연구소가 봉평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지리산 허브 연구소가 산채 허브 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남부 쪽에 그 지리산 담양에 남원에 그 산채 허브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군락지에도 잘 크죠. 낙엽송밭, 잣나무밭에도 잘 커요. 그래서 요게 좀 우리가 가운데서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곤달비는 지금 이 둔내 곤달비보다 풀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쓴맛은 없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약간 풀내, 쓴맛이 없는 그런 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알리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곤달비를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요 박스당 최고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곰치보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고요. 남들이 생산하기 전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곰치는 요렇게 해서 3,000원 정도. 15장입니다. 15장. 보통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한 묶음에서 2,000원, 3,000원 팔죠? 마트에서.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좀 효과적이다. 그냥 이걸 뭐 저울에다 달고 할 거 없이 15장, 15장, 20장, 20장 해서 그냥 행사장이나 뭐 어디든 마트에든 납품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산할 때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박스를 사 먹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좀 알고요. 좀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기 생산을 해야 기존 도매하는 것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고소득을 낼 수 있다. 예. 남들이 생산을 안 할 때야 돈 벌잖아요. 실제 제가 조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 그 산내면에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소포장하는 지가, 저 빵봉지다 하는 지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양양에도 가능한 게 이거예요. 그냥 단독하우스죠. 소톤을 하나만 씌워도 여기 2월 달에 무조건 수확한다. 네? 양양은 해양성이, 우리 내면은 안 돼요. 추워서. 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양양군하고 내가 같이 해서 좀 조기 생산 좀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같이 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 위에 거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어떤 차이죠? 똑같은 나물인데 밑에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위에 거는 15,000원을 받으면 밑에 거는 9,000원도 못 받아요. 나물을 생산을 해놓고 포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양양 사람들은 대부분 뭐 요번에도 보니까 밑에 그림식으로 작업을 해요. 예, 맞습니다. 왜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왜 제대로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 귀찮으면 아예 나물 농사를 하지 말아야지. 기껏 고생해 놓고 왜 똥값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꾸셔라. 우리 거 팔아주는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왕 보기 좋게 해야 사는 사람들 기분 좋게 주워갈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4kg, 2kg 한 관씩 뭐 이렇게 팔아왔잖아요. 양양은 이젠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1kg 조그만 거 이것도 많아. 혼자 한 집에서 먹기 1kg도 많아. 예?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다 바뀌었다. 이제는 덜크로 팔아먹던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갔다. 그전에는 이제 저 5관, 큰 봉다리 돼갖고 그냥 뭐, 이거 완전 쓰레기지 뭐. 지금은 그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디 싸구려 가공 공장에나 들어가는 이제 농산물 방법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쪽으로 해서 고가로 우리가 여기 키로에 2,000원, 3,000원 쓰레기 받으려고 이 나물 농사 하려고 교육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10,000원, 15,000원을 받으려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2,000원, 3,000원짜리 농사를 졌다라면 이제는 좀 바꿔서 조금 잔뜩 벌려갖고 많이 생산해서 5,000원, 3,000원 받는 것보다 조금 해서 10,000원, 15,000원 받는 게 낫잖아요. 일 적게 하고. 방법만 바꾸면 돼요. 방법만. 그래서 오늘 강의 원래 주제가 돈 버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 홍성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하는데 여러분들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